수백 년의 유구한 역사를 고스란히 품은 웅장하고 아름다운 궁궐, 경복궁을 마음속에 생생히 그려보시죠. 오색 단청으로 곱게 수놓인 화려한 전각들과 너른 마당, 그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던 수많은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까지 상상해봅니다. 눈부시게 번성하고 위엄 넘쳤던 조선 왕실의 일상을 상상하다 보면 문득 아주 사소하지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어쩌면 불편할 수도 있는 질문 하나가 머릿속을 맴돌곤 합니다. 과연 조선 최고의 궁궐에는 현대적인 의미의 화장실이 존재했을까요?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편리한 화장실이 아니었다면 대체 어떤 방식으로 그 복잡하고 은밀한 생리현상 처리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했을지 궁금해지지 않으신가요? 어쩌면 많은 분들이 궁궐에 화장실이 아예 없었을 거라 짐작하시거나 혹은 지극히 원시적인 형태였을 거라고 가볍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흔히 가진 고정관념과 사뭇 다른 놀랍고도 매우 흥미로운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껏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궁궐의 은밀한 위생관리 시스템, 바로 조선시대 경복궁의 배설물 처리 방식과 당시 선조들의 깊은 지혜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화장실이라는 다소 민감할 수 있는 소재를 넘어 우리가 미처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조선의 도시 위생관리, 환경보호,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선조들의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함께 탐구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현대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궁궐 화장실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과 실제 역사의 간극을 좀 더 깊이 짚어볼까요? 서울 한복판에 위풍당당하게 자리 잡은 경복궁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행정도시이자 활기 넘치는 생활 공간이었습니다. 왕과 왕비를 비롯해 수많은 신하와 궁녀, 내시, 상궁, 그리고 각종 관료들과 병사들, 심지어 노비들까지. 적게는 수천 명에서 많게는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이곳에서 먹고 마시며 잠들고 생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방대한 인원의 일상적인 생리현상은 대체 어떻게 처리되었을까요? 하루 이틀도 아닌 무려 5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말이죠. 상상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가 오늘날 당연하게 여기는 수세식 변기나 칸칸이 나뉜 현대식 공용 화장실 같은 세련된 개념의 화장실은 경복궁 내에 고정된 형태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궁궐 곳곳에 건물이 지어져 상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많은 배설물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혹시 궁궐 전체가 지저분한 악취와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가득했을까요? 단언컨대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조선 왕조 500년의 찬란한 역사를 지탱한 최고의 궁궐이 그렇게 무질서하고 비위생적으로 관리될 리 만무하겠죠. 오히려 당대 최고의 지혜와 기술이 집약된 매우 정교하고 효율적인 위생 시스템이 적용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의 흥미롭고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에 직면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고정 화장실은 없었지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리현상을 해결하고 그 배설물을 처리하기 위한 체계는 엄연히 존재했을 것이라는 강력한 추론이죠. 웅장하고 아름다운 경복궁의 전경 속에서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우아하게 거니는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들의 품위 있고 질서 정연한 일상 뒤편에는 분명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배설물 처리의 은밀하고도 매우 체계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어두운 밤, 궁궐의 고요함 속에서 은밀하게, 그러나 아주 질서 정연하게 배설물 처리가 이루어졌을지도 모른다는 상상도 해보게 되죠. 이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당시 선조들의 삶의 방식과 놀라운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러한 의아함과 깊은 궁금증은 우리를 조선시대의 생활상 속으로 더욱 깊이 이끌어갑니다. 단순히 배설물을 더럽고 귀찮은 폐기물로 여기고 버리는 행위를 넘어 그 안에 담긴 선조들의 놀랍도록 지혜로운 순환 시스템을 발견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들은 어떻게 이 불가피한 문제를 바라보고 어떤 방식으로 해결함으로써 도시의 위생을 철저히 유지하고 환경을 보존했을까요? 과연 조선의 왕들은 어디에서 보리를 보았을까요? 그리고 수많은 궁인들은 또 어떤 기발한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러한 미스터리를 하나씩 풀어가며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조선의 독창적인 배설물 처리 기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궁궐에 숨겨진 위생 시스템은 어떤 모습이었을지 그 놀라운 지혜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이전 이야기에서 우리는 조선 궁궐의 위생에 대한 깊은 궁금증을 품게 되었죠. 과연 그들은 현대식 화장실 없이 어떻게 그 많은 인원의 배설물을 처리하며 청결을 유지했을까요? 단순히 더럽다고만 치부할 수 없는 선조들의 놀라운 지혜와 실용적인 해결책이 분명 숨겨져 있었을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조선의 독창적인 순환 시스템이 그 신비로운 모습을 드러냅니다. 궁궐 안에는 우리가 오늘날 익숙하게 사용하는 고정된 형태의 화장실은 없었지만 배설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법은 엄연히 존재했으니까요. 조선의 왕과 왕비, 그리고 수많은 궁인들은 필요에 따라 이동식 변기인 매화틀을 사용했습니다. 이 매화틀은 단순한 변기가 아니었죠. 품격 있는 궁중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위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혜로운 도구였습니다. 또한 궁궐의 특정 구역이나 외곽에는 임시로 설치된 뒷간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뒷간은 단순히 배설물을 모아두는 공간을 넘어 하나의 귀한 자원으로 인식되는 첫걸음을 의미했습니다. 배설물이 더 이상 쓸모없는 폐기물이 아니라 자연으로 돌아가 새로운 생명을 싹 틔우는 중요한 매개체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조선시대에는 배설물을 더럽고 쓸모없는 폐기물로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농사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자원으로 보았죠. 땅의 양분을 보충하고 작물의 풍성한 수확을 돕는 중요한 비료로 활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궁궐이나 한양 도성에서 수거된 분뇨는 정성스럽게 모아져 농촌으로 운반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아직 해가 뜨기 전 이른 새벽녘,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궁궐의 후미진 곳이나 한양 도성의 좁은 골목길에서 똥장군이라 불리는 큰 통을 지게에 짊어진 사람들이 조용하고 능숙하게 움직이는 모습 말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폐기물을 운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노고와 손길을 거쳐 분뇨는 도시의 위생을 지키는 동시에 척박한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풍요로운 수확을 약속하는 생명의 원천으로 탈바꿈했으니까요. 이렇게 운반된 분뇨는 농가에서 즙이나 낙엽 등과 섞여 퇴비로 만들어졌고 충분한 발효 과정을 거쳐 작물의 성장을 돕는 천연 비료가 되었던 겁니다. 이는 그야말로 자연의 순환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했던 놀랍도록 지혜로운 재활용 시스템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지혜로운 순환 시스템 뒤편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우리는 뒷간지기 혹은 분뇨 수거와 운반을 담당했던 똥장군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궁궐과 도성 전체의 위생을 책임지는 이름 없는 숨은 주역들이었죠. 그들의 일상은 어땠을까요? 해가 뜨기 전 이른 새벽부터 누구보다 먼저 하루를 시작하며 분주하게 움직였을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조선 사회의 건강한 존속에 필수적인 매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며 궁궐의 청결을 유지하고 도시의 환경을 보존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그들의 직업이 오늘날처럼 높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을지라도 사실 그들의 땀과 노력 없이는 조선 사회의 건강한 유지가 결코 불가능했을 겁니다. 마치 현대사회의 환경미화원이나 재활용 수거인들처럼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그 중요성이 간과되기도 하는 존재들이었죠. 이처럼 조선은 배설물 처리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위생 문제로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하고 이를 통해 자원을 순환시키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발전시켰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배설물 처리 기술을 넘어 당시 선조들이 환경을 깊이 이해하고 자연과 더불어 공존하려 했던 깊은 통찰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폐기물 속에서도 숨겨진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다시 삶의 터전으로 돌려보내는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의 원리를 이미 자신들의 방식으로 실천하고 있었던 셈이죠. 현대에 우리가 고민하는 자원 재활용과 환경 문제에 대한 해답을 이미 수백 년 전 조선의 선조들이 자신들의 삶 속에서 찾아내고 있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앞서 조선의 선조들이 배설물을 단순히 폐기물이 아닌 소중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순환시켰던 지혜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죠. 그런데 이 놀라운 순환 시스템에는 또 다른 중요한 축이 있었습니다.
바로 물의 흐름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했던 선조들의 깊은 통찰력입니다. 단순히 똥장군이나 재활용만으로 모든 위생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궁궐과 도시 전체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물의 역할은 상상 이상으로 중요했습니다. 경복궁의 웅장한 전각들 사이를 흐르는 물길들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언뜻 보면 아름다운 조경의 일부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수로들은 단순한 장식물이 아니었습니다. 궁궐의 깨끗함을 유지하고 생활 오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며 나아가 화재 발생 시 물을 공급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했죠. 물이 항상 흐르도록 설계하여 오염을 최소화하고 주기적인 정비와 준설 작업을 통해 항상 맑은 상태를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최첨단 환경 시스템처럼 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빌려 궁궐 전체의 위생을 관리했던 셈이죠. 도심을 가로지르는 청계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양도성의 젖줄이자 동시에 거대한 하수관 역할을 했던 청계천은 단순한 자연하천이 아니었죠. 주기적인 준설과 보수 작업을 통해 항상 물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관리했습니다. 만약 청계천이 오염되거나 막힌다면 한양도성 전체의 위생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었기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대규모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여 관리했던 겁니다. 백성들 또한 개천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자신들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습도 보였을 겁니다. 오물을 버리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필요할 때는 모든 백성이 동원되어 개천을 정비하는 대규모 사업을 펼치기도 했으니까요.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궁궐 안팎의 우물들은 백성들의 생명수와 같았죠.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을 마시기 위해 우물 주변의 위생관리는 철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오염원이 스며들지 않도록 우물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우물물을 퍼내어 청소하는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세심한 노력이 계속되었죠. 이러한 노력 덕분에 조선의 백성들은 비교적 깨끗한 물을 마시며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정수 시스템처럼 자연의 여과 능력을 활용하면서도 인위적인 관리를 더해 안전한 식수를 확보하려 했던 선조들의 지혜가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조선의 선조들은 배설물 처리뿐만 아니라 물의 흐름과 하수 시스템, 그리고 깨끗한 식수원 관리까지 도시 전체의 위생 환경을 총체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자연의 이치를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나간 지혜는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단순히 더럽다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순환 원리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들의 통찰력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환경 문제에 대한 중요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작은 물방울이 모여 거대한 강을 이루듯 선조들의 섬세한 노력이 모여 건강한 조선 사회를 지탱했던 것이죠. 그들의 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는 현대인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안겨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조들의 깊은 환경 이해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그렇다면 이러한 통찰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도시를 건강하게 유지했을까요? 궁궐과 한양도성의 물길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선의 지혜는 단순히 오물을 치우는 것을 넘어 물의 흐름과 순환을 과학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전체의 위생을 관리하는 데까지 이르렀던 것이죠. 경복궁 안에는 아름다운 연못과 수로들이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 물길은 단순한 조경의 일부가 아니었답니다. 궁궐 내부의 생활호수나 빗물을 효율적으로 배출하고 자연스럽게 정화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했죠. 마치 인체의 혈액순환처럼 궁궐의 물은 끊임없이 흐르며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했던 겁니다. 물의 흐름을 이용한 하수 시스템은 당시 기술력으로 구현할 수 있는 최선의 오염 방지책이었을 겁니다. 단순히 눈앞의 더러움을 치우는 것을 넘어 물이 흐르는 길을 따라 오염원이 멀리까지 퍼지지 않도록 지혜를 모았던 것이죠. 궁궐 박한양 도성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시의 젖줄과도 같았던 개천, 특히 청계천은 단순한 물길이 아니었습니다. 정기적인 준설 작업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늘 깨끗하게 관리되었죠. 이는 비단 미관상의 이유뿐만이 아니었답니다.
흐르는 물이 오염물을 자연스레 씻어내고 생태계 스스로 정화하는 원리를 이해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개천을 통해 도시에 노폐물을 흘려보내면서도 그 물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오염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우물가는 마을 사람들의 중요한 생활 터전이었고 그 물의 깨끗함을 지키기 위한 공동체의 노력은 조선 사회 위생 관리의 중요한 축이었던 셈입니다. 이처럼 조선 선조들은 제한된 기술과 환경 속에서도 자연의 순환 원리를 깊이 이해하고 이를 삶에 적용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현대인의 시각으로는 다소 원시적이거나 비위생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그들의 방식이 사실은 폐기물을 자원으로 순환시키는 놀라운 지혜였음을 우리는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궁궐 화장실의 부재와 그 대안은 단순히 배설물 처리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도시 운영이라는 거대한 맥락 속에서 조선의 위생 시스템을 재평가하게 만드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이죠. 수백 년 전 선조들이 고민했던 더 나은 삶을 위한 지혜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직면한 환경 문제, 자원 순환, 그리고 도시 계획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이러한 통찰력은 우리에게 깊은 경외감과 자부심을 안겨주며 오늘날의 문제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과거의 작은 조각들이 사실은 미래를 위한 중요한 퍼즐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